성주와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는요,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풍선에 들어있죠. ESG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ESG 많이 들어보셨죠? 그 ESG를 어떻게 알아보고 ESG가 무엇이고 또 ESG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ESG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수료식인데 거기서 들었던 강의들 중에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좀 뽑아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ESG 다 아시는 듯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계실 거예요. 특히 오늘은 ESG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딱 두 단어, ESG 공시라는 단어하고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ESG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제목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구 이대로 괜찮을까? 신문 같은 거 보면 지구 온난화 2100년이면 히말라야 빙산의 3분의 2가 녹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사가 한 10년 전에 났던 기사거든요. 실은 이 기사가 틀렸죠. 2022년인 이미 벌써 반 이상이 녹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처럼 북극곰이 살 자리가 없어서 물고기도 못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어야 되고 이런 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분이 잘 매스컴을 통해 보고 계실 거예요. 글로벌 리스크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 집과 지구는 어떤 상황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칼럼을 좀 보여드릴게요. 카툰이죠, 카툰을 보시면 우리 지구랑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렇게 싸우고 있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정도 되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뒤에 더 큰 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더 큰 적이 뭘까요? 위기가. 코로나가 요만한 크기라면 내년부터 닥쳐올 경제 위기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제 일어날 건데요. 그 경기 위기는 사실 코로나 위기보다 훨씬 클 거라는 예상이고요. 그것도 힘들 텐데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바로 뭐다? 바로 기후 위기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섬뜩하시죠?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기분이 너무 괴로워서 이 책을 얼른 덮어버렸어요. 근데 이 기후 얘기를 하려니까 결국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50년이면 몇 년 후예요? 30년 후도 안 되잖아요. 바로 우리 후세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시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시기에 이미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추세로 가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목숨 걸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2050년이 되면 벌써 지구는 살 수 없는 거가 된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전 세계에 산불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해일도 많이 일어나고 물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 책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전 지구가 1.5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195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지구가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지금 현재 1도에서 1.5도로 오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내비두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에 이미 1.5도 이상이 올라가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목숨 걸고 노력해서 지금 이 2도 이하로 사수를 하자. 2도 이하로 사수를 해서 이렇게 만만하게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더 노력해서 1.5도 이하로 떨어뜨리면 지금의 지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지금 상태가 돼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책에만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도 실천을 안 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를 1년으로 보고 거기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 파괴를 시작한 시간을 따져보면 지구 역사의 1초도 아닌 0.5초 만에 지구 전체 천연자원의 3분의 1을 사용해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46억 년 전. 근데 세균이 38억 년 전에 생겼고요.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39억 년 전에 생겼고요. 동물이 약 8억 년 전에 생겼어요. 그리고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억 년도 아니고 20만 년 전에. 그래서 이거를 시간으로 따져보면 몇 초, 몇 분밖에 안 돼요. 인류가 태어난 지 그 기간 동안. 근데 인류가 생긴 그 기간이 전체가 자연을 파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구가 맨 처음에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에 활동하던 그 시기 20만 년 전에는요. 지구 전체에 이게 동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 전체의 무게가 99고요. 인류는 1%밖에 안 됐었습니다. 무게상으로요. 그런데 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1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인류의 몸무게와 그 다음에 인류가 잡아먹으려고 식량으로 쓰려고 키우는 소, 돼지, 말, 닭 이런 가축들의 무게를 다 포함했을 때 99%가 인류고요. 1%가 야생동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완전히 대역전이 일어나 있죠. 그래서 실은 코로나가 살 곳이 없어서 코로나는 원래 지구의 주인이었는데 36억 년 전부터 있었던 원래 주인인데 그 세균들이 살 곳이 없어서 동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동물에만 있어야 되는 전염병이 사람에게까지 넘어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1918년도 스페인 독감 이후에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류 독감, 돼지 독감, 메르스, 에볼라, 자카르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인류가 한 짓에 그대로 지금 되풀이를 당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라는 부분이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윈 팬데믹이 온다 그러죠. 코로나19가 채 소멸되기도 전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온다. 이미 지금 AI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기 조류 독감이요. 또 새로운 독감, 인류 사람 독감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만들면 돈이 되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그래서 그 과학의 발전의 힘을 더불어서 돈을 벌려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또 대량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량 쓰레기가 나오게 되죠. 이 삼박자가 아주 골고루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지금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5도를 어떻게 지키느냐, 2도 이하를 어떻게 지키느냐, 거기서는 바로 이 탄소 중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왜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인류가 옛날 원시시대처럼 땔감이나 떼면서 산업혁명을 했다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뭘 사용하죠? 화석연료, 석탄과 석유, 땅 속에 그 36억 년 동안에 모든 생물들이 썩어서 땅에 들어가서 뭉축되어 있는 그 탄소 액기스를 다시 뽑아내서 그것으로 태워서 지금 인류가 수십 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다 소모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기에 엄청난 탄소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지구가 존속하지 못하고 이대로라면 2050년엔 지구는 살 수 없는 동네가 되버려서 지구 탈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달나라 화성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명해진 게 바로 이 ESG입니다. 뜻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E는 environment, 환경의 E고요. S는 social, 사회의 S고요. G는 government, 지배구조의 G입니다. 즉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배구조의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기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 블랙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까만 바위. 까만 바위가 뭘까요? 하여튼 까만 바위에 있는 여기 지금 머리 벗겨진 이 아저씨가, 이 랠리 핑크라는 이 아저씨가, 이 회장님이 갑자기 올 초에 2022년 벽두에 투자를 할 때 ESG 평가를 반영하겠다라는 거를 전 세계 기업에다 통지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며 왜 그게 중요한 것일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랠리 핑크라는 사람은 바로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총수이고요. 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락이라는 이 회사는 컴퓨터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글로벌 자산운용 이렇게 쳐보시면 전 세계 10위 자산운용사 랭크가 나옵니다. 그 1위가 바로 블랙락인데요. 여기 적혀있는 금액을 하나로 바꿔보면 1경 3천억 원입니다. 1경 3천억 원이요. 우리 전 세계 돈을 다 주고 있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 자산운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우리랑 관계 없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돈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넣어놓은 국민연금 이 블랙락이 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해 놓은 연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투자 상품이라든지 다 일부가 블랙락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전 세계 은행에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융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ESG에서 가장 민감한 데가 바로 금융사예요. 은행,
금융사, 보험사 이런 데서 제일 먼저 ESG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고객사들한테 이걸 알리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신다라면 기업이 사실 돈줄을 건드려 버리면 기업이 제일 무섭거든요. 예. 실제로는 나라가 무슨 뭐 환경 지킨다고 전 세계 유럽이 어떻게 했네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실은 그 기업에서는 별로 그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냐면 그 어차피 좀 이따 시들어질 거니까 정치적인 부분일 뿐이니까. 그런데 이게 돈줄이 잡혀 있으면 기업은 당장 망해버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락 총수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배경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걸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 ESG는 어떤 부분이었는가를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ESG는 사실 예전에 CSI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지속가능 사회구조 뭐 이래가지고 기업, 사회 책임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한 5년 전만 해도 CSR로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최근 ESG로 바뀐 거고요. 이 활동은 19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 이런 거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빈부격차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되고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맨 마지막에 아리백이라는 게 있죠. 다시 100% 돌아가야 되는. 다시 탄소 배출이 적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상황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아리백도 모르고 대통령 토론에 나와갖고 아주 개차반 났었죠 그 당시에. 근데 우리는 그분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환경 오염 가스라는 부분이 이산화탄소, 우리 탄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 메탄가스, 수자원, 폐기물 등등등 모든 폐기물을 같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 메탄가스가 뭔가 그 생각이 드실 텐데 메탄가스는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이 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됨으로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키우면서 걔네들이 끼는 방귀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의 17%가 가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곧 머지않아 이 고기에도 환경세를 아마 때릴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아마 안 먹는 운동이 벌어질 거고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식물로 만든 콩으로 만든 고기 이런 품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2030년까지 지구 1.5도 이하를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2022년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40%를 2018년 대비해서 40%를 줄이겠다. 온실가스 배출을 라고 약속을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예. 기업이 우리나라를 안 지키면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융자, 기업에 대한 융자라는 부분이 그다음에 그 자금줄 잡았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주식회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회사는 모두 주식을 발행해서 그거로 이제 융자를 받는데요. 그걸 상장회사라고 하죠. 근데 상장회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공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고 이익이 얼마가 났고 지배 구조가 어떻게 이런 걸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공시에 ESG 내용을 보고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ESG 공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ESG 공시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은 앞으로 퇴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상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법안에 지금 입법이 되고 있고요. 벌써 그것이 이제 실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글로비스라든지 SK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다 각자 지금 ESG 리포트를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ESG 무역 장벽으로까지, 그래서 무역 분쟁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지금 경제 전쟁도 이거를 근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ESG를 근거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ESG 공시하고 또 하나는 그린워싱. 예, 그린워싱. 여러분 그린워싱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시면은 아주 감사합니다. 박경현 저기 사장님께서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왁싱은 들어보셨죠? 왁싱. 요즘 뭐 브라지얼 왁싱이네 뭐 이런 거 아주 저기 털 뽑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왁싱과 같은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발생됐던 단어예요. 실은요. 블랙 워싱이 처음 나왔는데 일본의 유명한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가 그 흑인계 혼혈아예요. 근데 그 친구를 광고 모델로 쓸 때 그 친구 얼굴을 하얗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블랙워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행이 돼서 이건 뭐냐면 그린워싱은 뭐냐면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종이 버틀입니다라고 이렇게 나는 친환경적인 제품인 양, 난 종이로 버틀을 만드는 제품이라고 해놓고 속에 까보니까 안에는 플라스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린워싱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인 척 하는 거. 근데 실제로는 그냥 친환경 제품이 아닌 거.
오히려 더 효과가 나쁘다거나 혹은 과대 과장을 한다거나 이미지만 그런 척하는 거, 이게 그린워싱이고요. 이 그린워싱을 했다 걸리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적인 게 삼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무슨 ESG 활동한다고 선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삼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 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예, 차라리 한다는 말 안 하는 게 낫지 ESG 하겠다고 거짓말 해놓고 못 지켰을 땐 더 큰 피해가 오거든요. 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우리나라가 40% 감축 한다고 했던 게 사실은 엄청난 지금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예, 삼성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일부 이제 이걸 잘 모르는 기업들은 함부로 그런 걸 약속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대기업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린워싱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상승 효과 감추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딴 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예, 그런 걸 숨긴다라든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든지 애매모호한 거. 이게 정말 친환경 맞아? 이렇게 애매모호한 거. 그 다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허위 라벨을 붙인다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성이 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차선악. 오히려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일부에서는 친환경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환경을 나쁘게 만든다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7가지가 그린워싱의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ESG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까 기업들이나 뭐 정부나 이런 대기업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ESG를 위해서 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 고등어를 구워 먹지 말라든지 뭐 예, 그런 환경 집단에 그런 말도 있긴 있죠. 근데 그냥 실내 저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요리에서 나오는 미생물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거라든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해가지고 재활용을 잘하게 우리가 배출을 잘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아메이에서 A7070에서 바로 지난주부터 시작한 A7070 지금 ESG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회와 공존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혼줄, 돈줄 이 2가지 줄 얘기를 합니다. 네, 2가지 줄 얘기. 즉 ESG 안 하는 회사의 제품은 혼줄을 내고 ESG를 잘하는 그 회사의 제품은 돈줄을 내준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로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써야 된다. 예, 실제로 벌써 그린워싱을 해서 발칵 뒤집은 회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품은 고의로라도 불매운동으로 쓰지 마시고 그린워싱을 하지 않은 기업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다소 비싸더라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평균 약 510억 톤, 10억 톤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31%가 제조,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27%는 그냥 온실가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전기도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인 거겠죠. 그 다음에 기르는 거가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먹기 위해 식량으로 기르고 있는 가축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펫도 약간의 이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길게 봐서는. 그 다음에 이동수단, 우리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이 7% 이 정도로 비율로 지금 510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흰면티 잘 입잖아요. 이거 입고 보통 흰면티 몇 년이나 입으세요? 보통 흰면티 1, 2년 입으면 늘어나서 못 입어서 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흰면티 한 장 만드는데 이만큼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2.7톤의 물이 필요하대요. 한 사람이 3년 7개월간 마신 물을 이 면티 한 장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티 안 잊기 운동 혹은 면티 재생 잊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를 넘어서 사용 과정에 건강도 챙기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보통 친환경 마크가 우리나라에는 붙여져 있어요. 또 외국 같은 데는 단 마크가 붙여져 있겠죠. 그 다음에 아메이는 아메이대로 또 마크가 붙어져 있죠. 그게 뭐죠? 여기 바이오 퀘스트 포뮬라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는 게 바로 아메이 제품이죠. 대표적인 게 사용상에도 안전한 제품. 왜 우리 아메이 제품에는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할까요?
왜 무슨 락스처럼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는 게 훨씬 살균효과가 좋은데 표백 효과도 좋고 한데 왜 아메이는 산소계 표백제를 쓸까요? 바로 염소계 표백제는 예전에 나치 시절에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가스가 바로 염소가스였습니다. 그 정도 독한 가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제품 잘못 쓰시다가 잘못하면 쓰러지십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예전에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뇌세포 주기운이 직결이라서 치매에 자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다소 염소계 표백제에 비해서는 살균성과 표백성이 다소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농축으로 거의 맞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셔도 되는 이런 제품이죠. 이게 바로 제조를 넘어 사용 과정의 건강도 책임지는 기업의 제품이지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환경 경영에 동참하게 해주는 기업.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찾은 회사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우리 회사도 아메이도 좀 이런 제품을 좀 챙겨왔으면 좋겠는데 저희 펄프도 이제 천연 소재 펄프라는 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휴지를 만들 때 펄프 나무를 베어서 만들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친환경 재료를 쓴다고 해도 결국은 나무를 베어내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훼손시키죠. 결국 우리 지구를 잘 살리려면 앞으로 나무가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되고 나무가 아마 투자 상품이 될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그래서 이 회사는 모든 펄프를 볏짚으로 만듭니다. 볏짚과 그런 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볏짚으로 만든 티슈입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밀짚, 여기 밀짚이네. 볏짚이 아니라 밀짚. 밀짚 펄프로 제작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은 비싼데 불구하고 이 제품은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자가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의 대표적인 예죠. 또 그거 외에도 당근마켓 안 사용하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당근마켓이 유행함으로 해서 BTS도 사용한다는 이 당근마켓, 이거로 인해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그렇지 않고 계속 리사이클링, 다시 사용되고 다시 사용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중고 거래 또한 우리가 환경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우리의 이 디쉬드롭스 제품은 잘 닦이고 손에 해를 안 끼치는 그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흘러내려간 그 하수가 48시간 만에 자연 분해된다고 하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4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분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즉 우리 제품은 이게 하수로 흘러내려가서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한 세탁세제나 식기세제들은 하수로 흘러 들어가면 녹조의 원인이 되죠. 적조 녹조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인산염, 인산염이 사용되어 있는 그 세제들을 사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즉 소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것 뿐이지만, 좋은 제품은 그냥 쓴 것 뿐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제품이 결국 흘러가서 자연을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가 결국은 자연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돼버리게 만들어버린 그런 세제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디시드럽을 쓰는 것만으로도 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존의 실천, 이게 아메이의 마크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하는 기업.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이 혹시나 이 재료와 이거만 친환경이고 실제로 이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만약에 친환경이 아니라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100% 완벽한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제품의 생산부터 마지막 버려져서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고려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 가장 완벽한 기업이고 그런 제품을 써야 되겠죠.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순환구조. 원료부터 디자인해서 제작해서 운송해서 소비해서 재사용해서 그 다음에 재활용까지 돌아가는, 그 다음에 하다 남는 것만 쓰레기가 폐기가 되는 이런 순환구조로 되는 전 과정을 고려하는 회사의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 말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제품의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이 제품들, 바로 이런 제품을 저희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ESG를 우리가 위해서 2050년 이후에 우리가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그린워싱을 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쓴다.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쓴다. 제조를 넘어 사용 과정의 건강도 챙기는 기업의 제품을 쓴다. 소비자도 환경 경영에 동참하게 해주는 기업의 제품을 쓴다.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하는 그런 기업에 돈줄을 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1, 2, 3, 4 아무나 할 수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긴 시간 들어서 그래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써야 되나요? 갈등이 되신다면 그냥 좀 전에 보여드린 아메이 제품을 쓰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어렵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막강한 힘. 바로 소비자의 힘입니다. 소비자가 있기에 기업이 있는 거고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업에 혼줄을 내고 어느 기업에 돈줄을 내냐에 따라서 2050년에 우리가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멋있는 나무로 보이시나요? 바로 이 그림에 자세히 보시면 저 나무의 잎은 발자국입니다. 그린 발자국, 녹색 발자국. 예전에 한번 제가 중국에서 갖고 온 그 아메이 그 봉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중국어로 그렇게 적혀 있죠. 我们的 찌슬로 있어도 우리의 발자국은 녹색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아메이 제품과 같은 이런 ESG 활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쓰고 나온다면 우리 소비자의 발걸음은 바로 녹색 발걸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는 다시 예전의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ESG와 아메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